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이 시간에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는 처벌 강화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정말 절실합니다. 다음 달 강서구 버스 공영 착오지 준공과 함께 노선이 대폭 확충되면서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쇳가루에 주민 불편이 이어졌던 감전동이 자석 청소기를 이용한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출산율이 0.76명까지 내려간 가운데 어린이집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저출생 관련 대책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보육 환경 개선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먼저 HCN 경북방송 전보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1995년 처음 문을 연 뒤 지난해 5월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또 다른 어린이집. 개원 20년 만인 올해 4월 폐원했고 이 자리엔 명상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00명도 넘는 아이들을 대기를 하고 있었고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그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출산율이 그만큼. 지난해 전국 시단위 기초단체 77곳 중 유일하게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상주시. 2015년 60곳에 달하던 어린이집은 현재 28곳만 남았습니다. 24개 읍면동 가운데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13곳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내 동네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내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차량 지원비라든지 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거기 30분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한 명을 태우고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줄폐원은 상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어린이집 7,0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기간 노인 복지시설은 약 9,000곳 늘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출생률이 해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는 국가의 보육 책임 강화를 내세워왔습니다. 경북도의 보육 관련 사업만 40여 개, 여성과 아동복지 정책, 시군구 자체 사업까지 합치면 보육 지원책은 수백여 개가 넘습니다. 저출생 대책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여전히 망설여지기만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과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저희 교직원들을 위해서도 그 작은 보건소를 지켜주듯 저희 어린이집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어린이집 폐원 증가세는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운영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10,000곳이 넘었던 경기도 내 어린이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430여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5년 사이 4,000곳 넘게 줄어든 겁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앞 유치원. 문이 잠긴 채 임대문이 팻말만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는 먼지로 뒤덮였고 시설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건데 주변의 다른 곳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예산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은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적으로다가 질 좋은 보육과 또 선생님들도 좀 더 능력 있는 선생님을 이제 채용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까 해서.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도 운영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영유아 수 감소에 코로나와 경제 침체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 원생이 정원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짐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영유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정원 충족률이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상황들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실제 통계로 현실을 살펴보죠. 4,098. 최근 5년 사이 폐원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수입니다. 운영난에 매년 수백 곳씩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도내 어린이집 현황 보실까요? 2020년 1,800여 곳이었던 그 수가 2021년 1,170여 곳, 지난해는 말 기준으로 9,430여 곳으로 등록돼 어린이집 수가 10,000곳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 수가 증가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 1,060곳이었던 그 수가 지난해에는 1,320여 곳으로 전체에 비해선 여전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모두 운영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78%입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고 운영이 어려워지면 문을 닫는 곳도 더 늘어나겠죠. 지자체마다 각종 지원금의 국공립 전환 사업들도 이어지곤 있지만 폐원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문제가 다시 경력 단절과 출산율 감소를 비롯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줄었다고 해서 보육의 예산을 아이 숫자에 맞게끔 줄이지 말고 시설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보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 속에 줄어드는 어린이집. 단순한 양육이 아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큰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효지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공감대 속에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커진 예산 부담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17 중 12곳이 최근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가정으로 완화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낮췄고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을 막내 기준 만 18세로 올리는 방안과 전기료와 난방비, 양육, 보육, 교육,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조례가 현재 시의회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2자녀가 이제 다둥이 가정이 된다고 하는 볼 수가 있으니까 그 가족서부터 지원을 한다 하면 좀 더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지만 지자체로 범위를 좁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노원구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약 2,000세대인 반면 2자녀 이상 가구는 약 2만 세대로 지원 범위가 세대 기준 무려 10배 이상 넓어집니다. 지원금 기준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좀 변경한 후에 2자녀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안 그래도 지금 하반기 취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자녀로 확대하는 거는 올해 당장 하기는 좀 어려움이. 광역시로 범위를 넓혀봐도 부산시의 경우 예산 부담이 큰 탓에 기준 완화가 2년 넘게 포류 중인 상태입니다. 별로 재정 자립도가 좀 달라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는 다자녀 가구 지원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률적으로 이것이 옳다, 이 기준을 따라라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복지 범위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각 지자체별로 집행부와 관련 기관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주어지던 다자녀 혜택이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예산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인데요. 전남 지역의 경우 올해까지 3천억 원 넘게 배정됐는데 현재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LG 헬로비전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 기간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현재는 신안과 목포 등에서 낙지 조업 활동을 하는 임정인 씨. 지난해 신안군에서 어선을 임대받아 본격적으로 어업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임 씨가 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3만 원 정도. 신안군이 중고 어선을 구입한 뒤 어선 가격의 0.3%를 임대료로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임 씨는 직접 어선을 구입할 경우 수억 원이 필요해 부담스러웠지만 이 사업을 통해 적은 금액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안주할 수 있고 시골에서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 혜택을 받고 운영을 해간다면 충분히 자기가 속한 신안군에서 정착해 내리라 봅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9년부터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비로만 추진됐던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투입돼 탄력이 붙었습니다. 당초 30억 원대였던 예산 규모가 2배 이상 올라 74억 원으로 증가한 겁니다. 이처럼 전남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한 시군은 모두 16곳. 해남군은 오는 2026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단지에 전문 기술학교를 설립해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은 내년까지 폐교를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랜드마크시 어떤 사업 발굴 또 지역 간에 연계할 수 있는 시군 간의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이와 함께 전남도가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또한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순천과 무안에는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문화센터가 조성되는데 창업점포와 공유 사무공간, 체육시설 등이 마련됩니다. 광양과 목포, 여수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처음으로 설치됩니다. 도에서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그다음에 청년들의 창업, 그리고 출산 지원 정책을 3가지 바탕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기금을 투입해 새로운 사업에 나선 전남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안에 있던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처벌 강화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정말 절실합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1.5톤 화물이 등굣길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이 숨졌던 사고. 안전펜스는 맥없이 부서지며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야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안전펜스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도가 좀 높은 제품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기초 작업을 좀 다지고 있는 상태예요. 왜 미리미리 하지 못하고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다음에서야 뒤늦게 나서는 걸까요? 사고가 났던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초등학교 앞인데요.
내리막 도로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안전시설물은커녕 통학 보행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이제서야 위험에 노출된 전체 통학로에 대해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TF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고 이제 조사팀을 이제 구성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전 지역을 이제 조사를 이제 위험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하고 나면은 어떻게 이제 보완해야 될지 이제 대책이 나올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망 사고. 이번엔 정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까요?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지금은 과태료를 3배를 주는데 5배 이상으로 배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용지물인 안전펜스가 아니라 안전기준을 충족시킬 튼튼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차량 방어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가지고 이 차량 방어까지 가능한 걸 가지고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국회에서도 뒤늦은 법안 발의가 나왔습니다. 이주환 의원이 스쿨존의 방호 펜스와 중앙분리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한 안전 펜스하고 그리고 중앙분리대 두 가지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사고가 났지만 그 있음에도 무용지물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어린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자. 특히 부산은 산비탈에 학교와 주택가가 많아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심층 대책이 절실합니다. 더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전히 빠진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서 대책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강서구는 대중교통 수요에 비해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다음 달 버스 공영차고지 준공과 함께 노선이 대폭 확충되면서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준공을 한 달을 앞둔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입니다. 버스 240여 대를 수용하는 통합차고지로 전기와 CNG 충전소, 정비소 등을 갖췄습니다. 오는 6월 17일부터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배차 간격 조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서 버스 공영차고지에는 3개 시내버스 업체가 입주해 강서구를 경유하는 노선도 10개가 늘어나게 됩니다. 강서구는 대중교통 실태 분석 및 버스 체계 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 경유 시내버스 노선은 10개 노선을 더한 36개, 운행 대수는 319대로 95대가 늘어납니다. 평균 운행 거리는 4.6km 줄어들고 배차 간격도 평균 5분 단축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보강이 된 상태고요. 그 외에 이제 포스코, 스위트 팰리스, 그다음에 우방 IUCR 이런 데는 버스 노선이 업근 한 개 있거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더 한두 개씩 더 넣고 조정이 좀 됐습니다. 강서구는 부산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지만 수요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는 노선 개편과 연계해 하반기에는 마을버스 노선 개편과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한정면허 버스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쇳가루에 주민 불편이 이어졌던 감전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명 자석 청소기를 이용해 거리에 버려진 쇳가루를 치우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큰 편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감전동. 자활 근로자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거리를 쓸듯 지나갑니다.
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바퀴가 달린 도구에는 쇳가루가 한 움큼씩 붙어 나옵니다. 이 동행정복지센터 한편, 그동안 모은 쇠 조각과 쇠가루 등이 플라스틱 통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옮기려고 해도 무게 때문에 성인 혼자 들기도 버겁습니다. 저희 감전동에서 자석 롤러를 이용해서 감전동 일대를 돌면서 모은 거고요. 저희가 3월부터 모은 양이 이 정도 되고 저희가 하루 최대 25kg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2달 동안 모은 쇠 조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볼트와 너트, 심지어 날카롭게 생긴 쇠 조각이 가득합니다. 주택가 인접한 곳에 쇠를 다루는 공장이 여러 곳이 있다 보니 쇳가루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 상황. 주민들은 날카로운 쇠 조각 등으로 그동안 차량 타이어 파손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수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일명 자석 청소에 나서면서 이러한 민원은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연 한 5회 정도 제 경험상으로 5회 정도 이게 벙커 발생이 하는데 아무래도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죠. 이 공단 지역으로 그동안 쇳가루와 날림 먼지가 많았던 감전동. 자석 청소기 아이디어에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커지고 있어 이를 확대해 나갈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그 터의 벙커라든지 안전사고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상구는 지난 3월 안전도시 선포식을 통해 재난, 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주민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고 안전도시 실현을 공식화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부모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자녀 양육 문제와 가족 내 소통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학부모들은 부산 5개 권역별 상담 전문기관을 통해 다면적 인성검사와 부모 양육 태도검사 등 다양한 심리검사를 받게 됩니다. 남구의회는 지난 9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내 수산업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비판하고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우한부두의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남구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남구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장터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학교장터는 행안부에서 지정고시한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시 교육청은 학교장터를 활용해 계약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는 해운대 교육지원청과 부산공고, 부산체고가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